미국 증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 내렸고요. S&P 500이 0.7%, 나스닥 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컸어요. 1.2% 하락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8월 10일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11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와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물가지표 발표가 이제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심이 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예상들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는 7월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6월의 CPI보다는 높게 나올 거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월가의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말 끈적끈적거린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물가가 잡히지는 않는다. 뭐 이런 또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일단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지나친 게 아니었나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US뱅크 이 웰스 매니지먼트의 빌 머즈 자본시장 연구 책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시장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정말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연준의 목표치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이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여전히 목표보다 높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인플레가 확실히 잡혔어, 우리가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이겼어라는 어떤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이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는 좀 공통된 얘기죠. 리차드 클라리다 이 전 연준 부의장인데요. 지금은 핌코의 글로벌 경제 고문을 맡고 있는데, 이분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준은 임무 완수, 긴축 중단, 이것을 선언하는 것을 아직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준에 있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지금 연준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데이터, 계속해서 데이터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만큼 이들은 그 데이터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옵션을 두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금리를 뭐 동결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물가가 오르면 또 인상할 수도 있고, 잘 잡히면 인하할 것도, 그러니까 이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계속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게 다 공통된 의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씩 또 이렇게 니네 너무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실망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계속 이런 예방주사를 좀 넣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국제유가가 계속 좀 올라요. 그래서 간밤에도 이 WTI 기준으로 해서 거의 1.8% 상승을 하면서 9개월 내 최고치를 또 찍었는데,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계속해서 감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냉방 관련 수요 늘고 있고, 그다음 지금이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늘면서 재고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플레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서는 분명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긴장감을 놓아서는,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계속 시장에서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위워크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가능한지 의문이다라는 걸 이제 회사 측에서 언급을 한 건데, 이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 기업이죠. 그래서 국내에도 진출을 해 있고, 그래서 정말 매우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건물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상업용 부동산들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임대료를 받고 뭐 이 오피스를 약간 공유하는 개념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공유 오피스들이.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일단 회원들이 너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이 공급이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다가 글로벌 경제도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뭐 사무실로 모두가 다 복귀하지는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적자가 지속되면서 현금이 계속 소진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진 빚도 갚기가 힘든 상황이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주가가 38.6%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뭐 0.12달러, 13달러였네요. 0.13달러니까 한 200원도 채 안 되는 거죠. 완전 그냥 동전주로 몰락을 해버렸는데, 지금 시총이 아마 4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근데 잘 나갈 때는 470억 달러까지 기업의 가치가 매우 커졌고, 되게 유망한 기업이다. 앞으로 다들 사무실도 이런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이 기대를 받았던 기업인데, 이런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무디스가 지방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하면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이걸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채권 부실화 가능성. 근데 실제로 요 위워크의 파산 위기도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보여주는 뭐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긴장이 되는 뭐 그런 이슈다. 이거 단순히 한 기업의 그냥 스타트업의 파산 가능성, 이렇게 보기에는 좀 생각할 게 좀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좀 제한하는 뭐 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인공지능 AI라던가 첨단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등을 수행하는 중국 기업, 이런 기업에다가 뭐 미국의 기업인들이나 뭐 이런 사모펀드, 이런 애들은 여기에 투자 하지 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좀 강하게, 요즘 뭐 AI나 첨단 반도체 쪽 안 하는 뭐 중국 기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재가 너무 이게 강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전체 매출에서 요 부문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한해서라고 이제 약간 제약을 좀 뒀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기업들은 전체 매출에서 이게 한 50%를 차지할 확률은 낮죠. 그러니까 아마 스타트업들,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하면서 지금 뭔가 그래도 미중 간에 뭔가 조금 화해를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시도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덜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톤을 낮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죠. 너희 진짜 언제까지 이럴래? 뭐 약간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우리가 계속 좀 점검을 하면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밤의 주요 이슈들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